한동훈 후보는 계속해서 상승 국면을 거치고 있고 하정우 후보는 정체 상태에 놓여 있다고 봐요. 박민식 후보는 거기에서 제외된 이런 상황이다. 한동훈이라고는 후보의 인지도나 역할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본질적으로 달라요.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들이 부산 북구에 가서 뭐 박민식 후보 후원한다고 하는 얘기들을 하는 거 보면은 선거에 패한다고 그래도 국민의힘이 정상화되기에는 상당 기간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박형준 시장이 뭐라고 했냐면요.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이재명 정권의 독주와 폭주를 견제하고 권력 사유화를 분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보수의 분열부터 극복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지금 뭔가 그 부산에서 부산 북갑에서 한동훈 후보하고 박민식 후보가 이렇게 뭔가 어쨌든 나눠져서 이제 출마한 데다가 뭐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한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거야 지금 국민의힘이 스스로가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마지막에 와서 무슨 뭐 보수 통합 한다는 얘기가요. 내가 보기에는 참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래도 부산에 주는 상징성이 있잖아요. 어쨌든 보수의 뭐 대구와 그러니까 비슷하게. 부산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선거 최근에 선거의 결과를 볼 것 같으면 항상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이기는 곳 아니었어요. 예, 그랬었죠. 그래서 사실은 지난 2018년 처음으로 부산시장을 갖다가 민주당한테 뺏기게 된 건데 결국은 민주당한테 뺏기고 난 다음에 그 부산 민주당의 시장으로 당선된 사람이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그만두게 된 그런 계기가 돼가지고서 지난 2021년 보궐선거 때 지금 박형준 시장이 당선됐던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국민의힘 재건의 시발점이 그때 바로 방금 말씀하셨던 2021년 서울 부산 재보궐선거 승리였는데 그때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직접 지휘를 하셨는데 왜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 나는 어려졌을까요? 내가 사실은 2021년 부산 서울 시장 보궐선거에서 내가 직접적인 진두지휘를 했는데 그때 국민의힘과 지금의 국민의힘은 완전히 다릅니다. 본질적으로 다르다. 사실 그때 국민의힘은 소위 국민의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거고 그렇죠. 지금의 국민의힘은 마치 무슨 보수만 찾아다니는 그러한 지금 정당이 되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당이라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해서 소위 정당 활동을 해야만이 다수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건데 어느 특정 부류만 상대로 해가지고서 지지를 갖다 호소하니 그 정당이 승리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강성 보수층만 이제 지지를 아니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지난 역사를 봐도 우리가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 대통합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래통합당이라는 게 만들어졌잖아요. 그 결과가 뭐예요? 그때 2020년 총선에서 당시에 미래통합당이 대패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민주당이 180석 가깝게 승리했죠. 그런 경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똑같은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정치인으로서 좀 합리성이 결여되지 않았나 이렇게 봐요. 6년 전과 다를 게 없는 보수통합 주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이 어쨌든 그 강성 보수층만 타깃으로 하고 중도층은 거의 포기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당연히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은 부산에서는 이제 특히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이게 사실 전국구적인 관심사죠. 지난달 24일에서 26일까지 부산 북갑 유권자 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40.2%로 33.8%를 받은 하정우 민주당 후보와 이제 오차범위내 접전을 보였는데 이 깜깜이전 조사긴 한데 그 이후에 한동훈 후보의 상승세가 이어졌을 거라고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내가 보기에는 한동훈 후보의 상승세는 계속 이루어졌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뭐 통상적으로 이 총선을 앞두고서 이 후보자들을 갖다가 비교를 했을 적에 예를 들어 지금 부산 북구에는 지금 민주당의 하정우 후보,
국민의힘의 박민식 후보 그다음에 무소속의 한동훈 후보 아니에요. 그런데 여론조사 결과로만 봤을 적에도 한동훈 후보가 초기에는 누구예요? 하정우 후보가 약세였죠. 초기에는 강세였죠. 한동훈 후보를 상당히 앞섰는데 예. 지금 이제 선거가 진행됨에 따라서 한동훈 후보는 계속해서 상승 국면을 거치고 있고 하정우 후보는 정체 상태에 놓여 있다고 봐요. 그렇다면 결과가 어떻다는 걸 뻔히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더군다나 박민식 후보는 거기에서 대상에서 지금 제외된 이런 상황이다. 그럼 대표님이 전망하시기로는 한동훈 후보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나는 결정적으로 한동훈 후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지금 댓글 하나 저기 읽어드릴게요. 엔젤리님, 김종인 선생님은 처음 한동훈이 부산에 출마할 때 많은 정치평론가들이 당선이 어렵다, 힘들다라고 말할 때 선생님은 한동훈이 승리할 거라고 예측을 하셨는데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이 나는 나왔습니다. 한동훈이라고는 후보의 소위 개인적인 지금 인지도나 앞으로 한동훈 후보의 미래에 대한 역할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본질적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정우 후보나 박민식 후보와 한동훈 후보를 비교를 했을 적에 사실 뭐 하정우 후보라는 사람은 AI 전문가라는 거 이외에는 정치적으로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이 쏠려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가서는 한동훈 후보가 승리자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런. 나는 내가 스스로 그런 선거를 경험을 여러 번 해봐서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선거 공고일에 48대 12라고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그 12%밖에 안 된 사람이 2주 동안 선거를 운동 기간 동안에 승리를 하는 그러한 것도 내가 선대위원장으로서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 본인이 일반 국민에게 알려져 있는 소위 명성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보면 한동훈 후보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적에 과거에 사실은 이 63%라는 지지를 받고 국민의힘의 대표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한동훈 후보를 당에서 몰아내는 그 과정 자체가 석연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국민의힘이라는 이 정당이 과연 자기 당의 대표를 하는 사람을 갖다가 그러한 어리석은 방법으로다가 축출을 하는 것을 잘했느냐 안 하느냐 그걸 일반 국민도 다 알아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한동훈 후보가 당선이 됐을 적에 그 사람의 역할이 뭐라고 하는 것도 전국적으로 다 아는 겁니다. 난 최근에 와서 지금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일반적인 관심이 국내뿐이 아니라 해외 언론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해외 언론도요? 저 사람이 당선이 됐을 적에는 앞으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 그런 등등이 다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후보의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나는 봐요. 그러니까 저도 대표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이게 근데 사실 지역 주민들이 또 정당을 보고 투표할 수도 있고 어쨌든 조직적으로도 좀 밀리는 아니 내가 보니까 나는 이제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면 해봤는데 그 부산 북구에 있는 애들이 한동훈이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 그 동영상도 많이. 그러면 그 지역의 분위기가 어떻다는 걸 대략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 정치평론가들이 이제 이른바 서동요 전략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저분에 대해서 평가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게 다 부모들한테까지 가서 투표로 행사될 거다. 아니 그게 전반적인 그 지역의 정서가. 분위기를 반영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아꼈던 하지피티 하정우 후보는 이제 높은 대통령의 지지율 그리고 확실한 지역구를 관리했던 그 전임자 전재수 후보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어렵다고 보시는 거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이정우 후보가 무슨 AI에 있어서 특별한 전문적인 지식은 가졌는지 모르지만 정치적으로는 전혀 알려지지 않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초짜죠. 그
한동훈 후보가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 시작하기 전에 이제 대표님께서 행보를 잘하면은 별의 순간을 잡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번에 이제 국가배에 승리하면 어떤 별의 순간을 다시 잡을 기회가 생긴다고 보세요?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예. 한동훈 후보가 이번에 출마를 하지 않아야 된다고 나는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처음에요. 예. 네, 근데 이제 본인이 뭐 적극적으로 출마를 했기 때문에 그건 뭐 규정사실화될 거중에 방법이 없는데 지금 한동훈 후보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지금 국민의힘이나 흔히 얘기하는 보수층의 다음에 주자가 없죠. 될 만한 인물이 잘 보이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것 같으면은 한동훈 후보의 역할이 어떻게 나타날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는 한동훈 후보는 가장 좀 자기의 취약점을 잘 보완해야 돼요. 근데 이번 선거하는 기간 동안에 행동을 보니까 많이 그런 측면을 발전했습니까? 고려했다고 생각하는데 소위 말하는 검찰의 사고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됩니다. 네. 그러면 내가 보기에 큰 성공을 할 수가 있다고 봐요. 그 한동훈 후보가 이제 계속 그 외친 게 보수 재건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나는 그 보수 재건이라는 말은 예. 내가 보기에는 성립이 안 별로 되나요? 좋은 말이 아니에요.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한동훈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국민의힘에서 지금 쫓겨나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거를 하나의 대변하는 측면에서 보수를 재건한다고 그러는 얘기인데 예. 보수를 보수가 얼마나 있다고 해서 보수를 재건하겠어요. 예. 내가 보기에는 내 소위 국민정당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국민의힘을 이끌어갈 거냐를 생각을 해야지.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국민의힘이라는 당명을 지을 적에 왜 국민의힘이라고 정했냐 할 것 같으면은 소위 제발 좀 이제 이념이라고 하는 데서 좀 탈피를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이념 담당을 극복하자. 예. 그리고 일반적인 국민이 생각하기에 아니 일반 국민은 주로 정치가 뭐를 하기를 바라느냐. 일반 국민의 일상생활을 좀 보다 더 좀 적절하게 관리해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뭐 이념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일반 국민이. 그렇죠. 중요한 건 한동훈 후보는 어쨌든 그 반드시 돌아온다. 그러니까 국민의 힘에 복당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복당은 될 수 있을까요? 아니 그거는 이제 국민의힘이 아마 이번 선거에 지고 나면 아마 굉장히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뭐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들이 지금 부산 북구에 가서 뭐 박민식 후보 후원한다고 하는 얘기들을 하는 거 보면은 아직도 이분들은 세상이 지금 어떻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국민의힘의 중진들의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설사 선거에 패한다고 해도 아마 국민의힘이 정상화되기는 상당 기간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대표님 말씀처럼 어쨌든 민주당이 압승을 하고 부산 북갑에서도 한동훈 후보가 승리하고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장동혁 대표는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아니요, 물론 나는 그거는 상식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그 뭐 자기가 아무리 물러나자고 싶지 않다고 해도 물러날 수밖에 없다고 난 생각을 해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제 그 또 다른 대권 주자인 이제 조국 후보가 출마하는 경기 평택을 얘기도 조금 해볼게요. 이제 경기 평택을에서는 이제 진보 진영, 특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갈등이 막판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이제 김용남 민주당 후보, 유이동 국민의힘 후보, 조국혁신당 후보, 김재현 진보당 후보,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 결국 서로 단일화도 안 됐고. 네, 5명의 후보가 나왔는데 누가 될 거라고 대표님 보세요? 거긴 모르겠어요. 지금 상당히 혼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되겠다고 하는 것을 제대로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사실은 조국혁신당 대표는 그 이름으로서는 대단히 참 알려져 있는 사람이지만 조국 지금 후보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처음 생각을 했을 적에 자기가 출마를 하면은 더불어민주당에서 후보를 내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상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막상 더불어민주당이 김용남 후보를 갖다가 공천하고 난 다음에 상당히 당황한 상황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고서 선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조국 지금 이 혁신당 대표의 경우에는 선거 운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마땅한 공격 대상이 없어요. 지금 예. 조국 지금 그렇죠. 저희 후보의 경우에는 예. 그 막연하게 지금 김용남 후보에 후보가 대한 공격하고 개인적인 있죠. 공격 이외에는 예. 다른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할 게 별로 없다고 는 생각을 해요. 이번에 조국 후보가 이제 당선되지 못하면 사실 그 조국 후보의 미래도 조금 불투명해지는 게 아닌가 아니 그 싶은데. 당선돼서 올라오면은 또 다시 2030년을 예, 주목을 기해서 받을 텐데. 대권 후보의 역할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겠죠. 근데 당선이 안 되면 그것 당선이 안 되면 내가 보기에 그걸로서 이미 끝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민주당 그러니까 계속 조국혁신당은 이제 민주당과 합당을 이제 전제를 하고 있었는데 그거 합당도 어려워지겠죠? 합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국 가서 흡수 이 합당. 조국 혁신당에 있는 예. 지금 비례대표 의원님들이 12명. 예. 앞으로의 소위 정치적인 미래를 어떻게 이끌어갈 거냐는 생각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뭐 합당을 갖다 하든지 그것이 안 하든지 하는 걸 결정을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 유이동 후보는 그래도 막판까지 이제 단일화에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 황교안 후보는 이제 부정선거론자인 모스탄 교수하고 이제 함께 하더라고요. 그 어제 저녁 한 인터뷰에서 황 후보는 단일화에 대해서 여전히 문을 열어놓고 있다고 하는 입장인데 오늘이라도 단일화가 가능할까요? 내가 보기엔 뭐 이제 내일이면 투표를 하는데 그 단일화하는 얘기는 이미 물 건너간 얘기라고 봐요.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 이번에는 좀 대구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희 여론조사에서는 이제 대구 유권자 8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그 김 후보가 그렇죠. 김부겸 후보가 41.8%,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가 45.1%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이었거든요. 그 꾸준히 이제 김부겸 후보의 승리를 이야기하셨는데 김부겸 후보의 신승 예측은 지금도 유효하십니까? 글쎄요, 나는 뭐 처음에 김부겸 후보가 상당히 앞서가는 그런 여론조사가 많았는데 최근에 와서 추경호 후보가 많이 추적을 그렇죠. 해가지고서 예. 추경호 후보가 앞서는 그런 여론 결과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나는 이 과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2016년 내가 저 민주당 비대위원장을 적에 예. 그때 소위 말하는 새누리당의 텃밭인 대구에서 그렇죠. 지금 김부겸 후보가 출마를 해가지고 예. 과연 당선이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회의적이었고 다들 거의 안 될 그렇죠. 거라고 생각을 한 거 아니에요. 됐죠. 예. 그래도 그때 김부겸 후보가 당선이 됐어요.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 이번에도 또 벌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아마 그때 더불어민주당에 출입을 해보시면 잘 알겠지만 예. 내가 더불어민주당의 비대위원장으로 취임을 했을 적에 전체 의석이 예. 106석밖에 안 됐었어요. 그게 106석 되는데 그 중에서 예. 호남 의원들이 다 빠져버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국민의당으로. 그런데 날 보고 그러면 몇 석을 목표로 하느냐 해서 내가 올 적에 106석이었으니까 최소한도 106석은 내가 차지할 거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 아마 이 종편에 나와서 얘기하던 많은 패널들이 이구동성으로 예. 저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뭐 과대망상에 걸렸다 이거야. 자기네들이 보기에는 뭐 80석도 안 될 텐데 네. 무슨 106석 웃긴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때 123석 하셨죠. 예, 그러나 그 선거에서 123석이 3석. 돼가지고 예. 일당이 된 거예요. 네, 새누리당이 122석. 그러니까 사람들이 괜히 예. 일반적으로 예측하는 거와 그 선거 결과가 이렇게 똑같이 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예. 사실은 그때는 소위 16년 선거에서 민주당이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하는 강남구에서도 한 사람 당선됐고 전현 의원. 송파에서도 당선되고 그랬어요. 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때 사실은 이 2016년 총선의 전략이 뭐냐.
원래가 민주당이 호남당 아니에요. 예. 호남당인데 호남당은 안철수가 다 모아가 버려가지고서 호남에 가보니까 국민의당으로 갔죠. 호남은 도대체 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래도 의석수가 가장 많은 수도권을 공략을 하지 않으면은 의석수 확보를 할 수가 없다 해서 예.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했는데 그 결과가 결과서 수도권에서 제1당이 되면서 그렇죠. 결국 전국적으로 1당이 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를 일반적인 그냥 판단에 의해서 뭐 이러니까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이렇게 논리해서는 선거 예측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내가 사실 대한민국 선거를 갖다가 지금 1950년 제2대 국회의원 선거서부터 예. 선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쭉 봐왔는데 예. 대략 70년. 보면은 사실은 여론조사를 안 해도 일반적인 흐름을 가지고서 예측이 가능해요. 알겠습니다. 그럼 하여튼 대구의 시장으로 출마하신 김부겸 후보의 어떤 저력이나 이런 걸 보면 결과를 예측은 어렵지만 그래도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걸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대구의 사전 투표를 보면 지난 2024년 사전 투표율보다 3.85%포인트 상승했더라고요. 이게 보수 결집인지 아니면 국민의힘 비토 정서인지 좀 하던데,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만 2번이나 지원 사격을 했잖아요. 그 영향인지 글쎄요, 모르겠어요. 판단하기가 박근혜 어렵긴 대통령의 한데, 예. 저 대구 선거의 출연이라는 것이 추경호 후보한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예. 그 자체가 무슨 결정적인 선거 결과를 갖다가 정하지는 못할 거라고 봐요. 그 대구 달성군의 이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이제 이진숙 국민의힘 후보하고 박형룡 민주당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으로 나오는 조사도 있더라고요. 그 대구시장 선거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될까요? 그건 일반 사람들 네. 관심 밖으로 나가버린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이진숙 후보가 나는 거기 솔직해서 네. 이진숙 빼고 누가 출마하는지도 몰라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